안녕하세요. 희생파산 전문 장현정 변호사입니다. 개인희생을 진행하시는 채무자분들께서 매달 내는 월 변제금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이 뭔지 항상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월 변제금을 최저한으로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희생에서는 월 변제금은 채무자의 순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의미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러한 월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순소득을 최소한으로 줄이거나 소득에서 공제되는 생계비를 최대한으로 늘려야지 가능한데요. 그런데 채무자분들 입장에서는 소득을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이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월 변제금을 줄이려면은 부양가족 수를 늘려서 최저 생계비를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데요. 2023년 개인회생 최저 생계비 금액을 한번 살펴보면 1인 가구가 약 124만원, 2인 가구가 약 207만원, 3인 가구가 약 266만원, 4인 가구가 약 324만원, 5인 가구가 약 379만원, 이런 식으로 가구 구성원의 수, 즉 채무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서 생계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월 변제금을 줄이려면은 생계비를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데, 이런 의미는 즉 부양가족 수를 최대한 인정받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부양가족 수를 최대한 인정받아서 월 변제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미성년 자녀를 부양가족 수를 포함시킬 수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 하는데요. 법원에서 미성년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사실 가장 쉽게 인정을 해주는 편이에요. 근데 다만 맞벌이인 경우에 있어서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서 미성년 자녀를 채무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도 있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회생 신청 전에 배우자 소득이 얼마인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배우자의 소득이 채무자의 소득의 130%가 넘으면 미성년 자녀가 있더라도 채무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세요. 배우자의 소득이 채무자의 소득의 70%보다 적어야지만 미성년 자녀가 채무자의 부양가족으로 온전히 인정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130%, 70% 말씀드렸잖아요. 배우자의 소득이 채무자의 소득이 70%보다는 큰데 13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요, 미성년 자녀 수의 2분의 1만큼만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럼 좀 더 쉽게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채무자의 월 소득이 300만 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배우자의 소득이 채무자의 소득의 130%면 얼마일까요? 300만 원의 130%면 390만 원인데요. 이러한 390만 원보다 많으면은 미성년 자녀가 있더라도 배우자의 소득이 채무자의 소득보다 130%가 많아서 390만 원 이상이다. 그럼 채무자의 부양가족으로 미성년 자녀를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자의 소득이 채무자의 소득의 130%보다 작을 경우에는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눠지는데요. 배우자의 소득이 130%보다 작고 70%보다 클 경우, 그러면 계산하면은 210만 원보다는 큰데 390만 원보다 작을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의 수의 절반만큼만 채무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된다고 보면 되세요. 그리고 배우자의 소득이 채무자의 소득의 70%보다 작을 경우, 210만 원보다 작을 경우에 있어서는 미성년 자녀가 채무자의 부양가족으로 온전히 인정이 되는 거예요. 뭐 미성년 자녀가 1명이면 1명분, 그리고 2명이면 2명분이 그러면은 부양가족 수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최저 생계비 금액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 1인 가구가 약 124만 원, 2인 가구가 약 207만 원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미성년 자녀가 1명이 있을 경우에는 월 변제금이 한 80만 원 가까이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이렇게 살펴보시면 미성년 자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최저 생계비가 50만 원에서 8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개인회생 신청 시에 배우자 소득을 괜히 높게 해서 회생 신청을 들어가게 되면은 부양가족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회생 신청 전에 반드시 배우자의 소득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실 게 너무나도 중요하게 필요하고요. 개인회생 진행 중에 자녀가 성년이 되게 되면 자녀가 만 19세가 되는 달까지만 최저생계비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곧 성인이 되는 경우라면 하루라도 더 빨리 개인회생 신청을 하셔서 한 달이라도 월 변제금을 줄이는 것을 권해드려요. 이제 다음으로 둘째 살펴보겠는데요. 둘째는 태아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되세요. 법원 실무에서 임신 중이어서 태아가 있을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사실 정해진 것은 없는데요. 개인회생 시에 이제 임신한 가족이 있어서 태아를 부양가족으로 신청을 한번 해보면 회생위원 중에서는 이를 받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임신 중일 경우 임신 확인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산모수첩 등 자료를 준비를 하셔서 임신 중인 태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실 것을 권해드려요. 그리고 셋째,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배우자는 실무상으로는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잘 안 하는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을 살펴보면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두고 있어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배우자가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이더라도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장애가 있어서 보살핌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경우,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객관적으로 소명이 될 때, 그리고 최근 과거 1년간 아예 소득이 없거나 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하고 있긴 해요. 사실 대부분 법원에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쉽게 인정을 안 해주고 있긴 한데요. 배우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할 수 없어서 소득이 전혀 없고 치료를 위해서 계속해서 병원을 다녀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요.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확실히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라면 법원에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잘 설명을 하셔야 되세요. 다음으로 넷째, 65세 이상의 고령의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채무자분들께서 많이 착각을 하시는 게 내가 부모님을 이렇게 모시고 사니까 당연히 우리 부모님은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고 왜 포함이 안 되냐? 라고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고 해서 바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우세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65세 이상 고령이셔야 되고 소득과 재산이 없으셔야 되세요. 그리고 법원에서는 다른 형제 자매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을 해보는데요. 부모님을 채무자가 모시고 살더라도 부양가족 한 명으로 잘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게 부모님의 자식들, 그러니까 나의 형제, 채무자의 형제 자매의 수만큼 그 나누어서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채무자가 고령의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고 있는데 형제 자매가 채무자를 포함해서 5명일 경우 어머니를 한 명의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5분의 1, 그러니까 나누기 하면은 0.2명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에도 다른 형제자매들이 어머니를 부양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 법원에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머니를 부양가족 수 1명으로 인정을 할 수도 있긴 해요. 근데 다만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1명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받는 노령연금이나 기초연금을 최저생계비에서 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부모님에 대한 생계비 공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는 있으세요. 이제 5번째,
장애가 있는 형제자매와 함께 거주할 경우 해당 형제자매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법원에서는 장애가 있는 형제자매를 채무자가 부양을 하더라도 쉽게 부양가족 수를 인정을 해주지는 않고 있어요. 이 경우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이 장애가 있는 형제자매를 부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설명을 해야지 부양가족 수를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 법원에 잘 설명을 하셔야 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에서 부양가족 수를 최대한 많이 인정을 받아서 채무자가 변제해야 되는 월 변제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법률사무소로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현정TV의 장현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